네,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응용명령어 시작했어요. 네, 응용명령어는 이제 PLC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꼭 좀 필요한 기본 명령어 플러스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응용명령어가 뭐 실제로 아마 7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은 명령어를 우리가 뭐 다 한다기보다는 명령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겠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저께 몇 가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계속 명령어만 하니까 너무 뭐 좀 지루하고 해서 오늘 좀 진도를 바꿔서 교재 뒤쪽에 보시면 AD 변환이 있습니다. AD 변환. 그걸 좀 한번 먼저 좀 볼까요? AD 변환. 우리가 지금까지 PLC 기초 과정에서는 DIDO를 했습니다. DIDO라서 디지털 인풋, 디지털 출력. 그래서 0아니면 1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취급을 했는데 이제 AD 변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값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0 아니면 1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값을 받는 그것을 취급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AD 모듈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라는 뜻이죠.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을 PLC 내부에서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디지털 현상도 있지만 아날로그 현상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현상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현장에서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습도라든지 CO2 양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무게를 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값인데, 그런 현상들은 다 아날로그 값인데 그거를 PLC에서 취급을 하려면 이 PLC는 디지털 기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직접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모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듈이 이제 여기서는 AD 변환 모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듈들을 어제 PLC에서는 특수 모듈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특수 모듈. 그래서 특수 모듈의 하나인 AD 모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이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값이 0과 1로 바뀌는 값을 우리가 디지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0과 1로만 바뀌는 값. 그런데 아날로그 값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전압이나 전류, 전압이나 전류라는 값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우리 보통 온도, 속도, 압력, 유량 이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압과 전류도 아날로그 값에 이제 포함되는 중요한 값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연속해서 변한다는 것이 시간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연속해서 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일 때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라 그런다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PLC에서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보통적으로 판넬에 보시면 트랜스듀서 또는 트랜스미터라는 것들이 있죠. 변환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변환기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온도 값이 우리가 표준으로 나오는 전압이나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모듈들이 있죠. 그런 모듈들도 이용해서
전압이나 전류로 바꿔주는데 요거는 왜 이런 트랜스듀서가 필요하냐면 PLC 모듈에서 직접 받을 수 없는 아날로그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재는 센서는 뭐가 있죠?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종류는 제일 많이 쓰는 센서가 무슨 센서예요? T 타입, K 타입, R 타입, J 타입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서머 커플, TC라고 해요. TC, 서머 커플이라고 하고 서머 커플의 종류에 이제 K 타입도 있고 P 타입도 있고 R 타입도 있고 온도 범위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랬죠? 서머 커플 말고 RTD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RTD는 레지스턴스 템퍼레처 디텍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서머 커플은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뀝니다.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데 RTD는 뭐가 바뀌는 거죠? 레지스턴스, 저항이 바뀝니다. 저항. 그래서 레지스턴스 템퍼레처 디텍터예요. 그래서 RTD는 저항값이 바뀌는 거고 서머 커플은 전압값이 바뀌는 거. 이게 특징인데 우리 보통 서머 커플은 뭐 K 타입, P 타입, R 타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RTD에는 무슨 종류가 있죠? RTD는 이름이 뭐예요? 그 센서 말할 때 RTD라고 그 RTD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나요? PT105 이런 거 있죠. PT105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러면 요거 PT가 우리 원소 기호는 뭐죠? PT 백금이에요. 백금인데 100옴이야. 그 100옴이라는 게 우리 0도씨의 저항값, 0도씨의 저항값이 100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PT 100옴도 있고, 뭐 PT 55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0옴을 제일 표준적으로 많이 씁니다. PT 100옴. 자 그러면 이런 센서들을 PLC에서 직접 받는 모듈이 있어요, 없어요? 서머 커플이나 RTD 같은 경우, 그러면 있어요. 우리 어저께 제가 어저께 카탈로그를 하나 보내드렸죠? PLC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게 이제 XGT 시리즈라고 그러죠. 우리 LS에서는 Next Generation Technology에서 XGT 시리즈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에 한번 쭉 내려가서 특수 모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로 볼까요? 맨 뒤에 리스트가 나오니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카탈로그에 특수 모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그 다음에 하트, 도서 카운터, 위치 결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온도 입력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입력 모듈은 여기 보시면 RTD 4채널, 그 다음에 서머 커플 4채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온도 센서를 직접 PLC 모듈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날로그 값 중에서 온도 말고 압력, 유량, 로드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기 없죠. 그죠? 그런 거 없네요. 그러면 그런 압력이나 유량이나 무게 같은 것은 직접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센서를. 그럼 뭘 쓴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제가 이 교재 교재 있죠? 여러분들 295페이지예요. 네.
그 교재에 보시면 트랜스듀서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트랜스듀서. 그래서 변환기를 써서 이 변환기는 아주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환기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이 온도가 아니라 압력이다. 그러면 이 압력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산업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준 전압이나 전류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변환기인데 전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류로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압과 전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카탈로그에서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입력 쪽이 있겠네요. 보시면 전압 입력, 전류 입력 여기에 뭐 전압이 얼마짜리, 전류가 얼마짜리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요 모듈에 이제 직접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양수에 뭐 전압은 1에서 5V, 뭐 0에서 5V, 0에서 10V,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V, 플러스 마이너스 5V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압 범위가 있고요. 전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마를 많이 쓰죠? 우리 전류 같은 경우 4에서 20ml 제일 많이 쓰나요? 4에서 20ml 또는 0에서 20ml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전압보다는 전류를 많이 쓰나요? 전압보다는 전류 쪽을 많이 쓰고요. 전압보다 전류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죠? 전류를 많이 쓰는 이유. 이제 전압은 선이 길어지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 그래서 오차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전류는 선이 암만 길어도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0mA도 있고 4에서 20mA도 있는데 우리 많이 쓰는 것은 4에서 20mA를 많이 쓰나요? 네, 4에서 20mA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또 단선 체크 기능이 있죠. 기능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0mA야. 근데 실제로 0mA가 들어오는 건지 전선이 끊어져도 0mA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20ml를 했을 때는 실제로 0mA가 들어왔을 때 단선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4에서 20mA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4에서 20mA를 쓰면 4mA 이하 0이 나오면 이거는 뭔가 단선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쓰게 되고요. 자, 그럼 AD 모듈은 이렇게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것을 디지털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디지털로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아까 연속적인 값을 이렇게 0과 1, 2, 3으로 나타내는 비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비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PLC에 들어오는 값은 요 비연속적인 값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요 비연속적인 값도 요걸 우리가 샘플링이라 그러는데 샘플링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연속 시간에 비슷해지겠죠, 그죠? 이 샘플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무진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내는 디지털 값의 표현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보시면 샘플링 처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샘플링 처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PLC에서 그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계속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 모듈은 대부분이 이런 샘플링 처리를 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PLC에서 DIDO는 우리가 입력의 개수를 표시할 때 점이라는 말을 표시하죠. 우리가 뭐 PLC 256점, 16점, 32점 이런 식으로 점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AI A로에서는 단위를 뭘 쓰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카탈로그에서 봤을 때 아날로그에서는 점이라는 말보다는 채널이라는 말은 쓰네요. 그죠? 채널이라는 말을 써요. 채널. 아날로그 2채널, 4채널, 8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이 모듈이 아날로그 8채널짜리다. 그럼 요걸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XGF, F로 끝나는 모델은 다 특수 모듈이죠. LS에서는 입력 모듈은 뭘로 끝나죠? XG, I로 끝나면은 이제 입력 모듈, 출력 모듈은 XG, Q로 끝나죠. XGQ. 그래서 XGI로 끝나면 입력 모듈, XGQ로 끝나면 출력 모듈이죠. 특수 모듈은 다 XGF로 끝납니다. XGF. 그러면 이게 다 특수 모듈이에요. 통신 모듈은 어떻게 끝나죠? XGL로 끝나죠. L, 링크라 해서 이거는 이제 통신 모듈. 그래서 LS에서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XGF. 이 중에서도 우리 여기 이 키트에는 모듈이 꽂혀 있는 게 뭐가 꽂혀 있어요? XGF-AV8A가 꽂혀 있네요. 그죠? XGF-AV8A 이런 게 꽂혀 있네요. XGF-AV8A. 그러면 그 모듈이 여기에 전압 입력에다가 8개의 채널이 있는 모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29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298페이지에 보시면 입력 모듈의 규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에 입력 모듈의 규격. 그래서 AV8A는 A라는 것은 AV 모듈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V자는 전압 입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압 입력. 요건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뜻이고 요건 V는 전압 입력.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 그러면은 AC는 C가 이제 커렌트죠. 커렌트의 약자로 해서 요거는 전류 입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류 입력. AV는 전압 입력. AC는 전류 입력. 그래서 전압 입력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네요. DC 1에서 5V, 0에서 5V, 0에서 10V,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V. 입력 저항은 1메가오hm 미니멈. 이거 무슨 말이죠? 입력 저항이 1메가오hm 미니멈. 최소 1메가라는 뜻이고 그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 이상 저항이 된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양서에.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XGF-AV8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전압 입력이니까 이게 만약에 채널 0 플러스 채널 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압이 어떤 전압 소스가 들어오겠죠.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1메가옴이라는 것은 이 아날로그 모듈의 이 입력에 있는 이 입력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입력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1메가옴 이상. 그럼 저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야. 사실은 무한대가 제일 좋은 거야. 무한대가. 만약에 요 내부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작다 그러면 0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쇼트야, 쇼트. 쇼트니까 여기서 암만 전압이 0에서 10V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0V를 보낸다 하더라도 여기 저항이 쇼트니까 0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 값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압계하고 전류계라는 게 있죠. 전압계는 입력 저항 값이 커야 돼.
전류계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게 이제 특징이야. 그래서 그 저항값이 꼭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1메가옴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건 아니죠, 그죠? 메가옴이니까 작은 건 아니죠. 네, 전류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듈이 없긴 한데 전류 모델은 AC8A는 4에서 20mm, 0에서 20mm인데 입력 저항이 250ohm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이건 왜 그렇죠? 왜 250ohm이에요? 저항이. 그러면 XGF-AC8A는 여기 입력 저항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내부 저항이 250ohm이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스로 전류가 오는데 이 만약에 전류가 4에서 20mA가 예를 들면 그러면 4mA가 여기에 흘러 들어오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가 얼마가 일어나죠? V는 IR 이렇게 되죠. 그죠? V는 IR. 그러면 4 곱하기 255 그러면 얼마가 돼요? 4, 5, 20, 4, 28 1000 되나요? 1000이면 지금 여기가 미리암페어라고 했잖아요. 미리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야죠. 그죠? 미리암페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찍으면은 1V 이렇게 되는 거죠. 1V. 그래서 1V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1V가. 그죠? 그럼 만약에 20mA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255 하면은 250, 214, 5000이 되는 거죠? 네, 5000이 되잖아. 그래서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5V가 되겠네요. 5V. 그래서 1에서 5V 이렇게 됩니다. 1에서 5V. 그러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4에서 20mm지만 실제로 PLC 안에서 핸들링하는 것은 1에서 5V를 하기 위해서 1에서 5V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전압 범위에서 1에서 5V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값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0에서 20mA 하면은 PLC 입력 입장에서는 0에서 5V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입력 저항이 250일 거예요. 그래서 전류 입력 모델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내부 저항이 입력 저항이 다 250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종류가 많네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되겠고요. 자, 이제 쭉 내려가서요. 맨 밑에 보면 최대 변환 속도라는 말이 있네요. 최대 변환 속도. 채널당 2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250 마이크로세컨. 그러면 채널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널만 사용하면 250 마이크로세컨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8채널을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250 마이크로세컨 곱하기 8채널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5, 8, 40, 2, 8, 16, 20이잖아요. 20. 여러분들 교재 296페이지에 296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변환 시간 8 곱하기 2.5 해가지고 20m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20ms가 되는 거예요. 20ms. 8채널을 다 쓰면 그래서 20mm 만약에 내가 8채널을 다 썼다. 그러면은 만약에 1번 채널하고 8번 채널 한 다음에 다시 1번 채널로 오겠죠.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두 채널을 썼다 그러면은 첫 번째 채널이 250 마이크로세컨, 두 번째 채널이 250 마이크로세컨. 그래서 500 마이크로세컨 걸리는 거야. 두 채널을 쓰면 네 채널을 쓰면은 네 채널을 쓰면 500 마이크로 500 마이크로 1 마이크로세컨 걸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다. 우리 2.5 미리세컨인 경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2.5 마이크로세크잖아. 그럼 2msec 아니에요? 2mm. 맞아요? 하수 250 곱하기 8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40, 80, 20. 하나, 둘, 셋. 2ms네, 2msec. 그죠? 2msec. 2.0msec. 이렇게 돼요. 2.0msec. 그러니까 빠른 거죠?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점선이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내가 2ms마다 2ms마다 한 번씩 값을 취하는 거죠. 2ms 돼서 요값, 그 다음에 2ms 후에 요값. 그러면은 얘하고는 사실은 연속됐지만 요 중간에 있는 값은 날아간 거죠. 날아가고 실제로 나는 요 x친 요 부분 값만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값은 요 막대 그래프 같은 요 값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과대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사실은 저 t라는 시간이 2ms면은 엄청 짧은 거죠. 엄청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는 좀 확대해서 그린 게 이제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샘플링 주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채널만 한다 그러면 저 주기가 250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입력이 들어와서 내가 디지털 값으로 이게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디지털 값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그거에 297페이지에 있는데요. 297페이지. 자, 297페이지를 하기 전에 다시 298페이지의 그 사양서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날로그가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날로그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PLC 내부에서는 이거를 디지털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디지털로 변환할 때 변환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디지털 출력이라고 말을 해놨지만 디지털 출력이라고 해서 여기서 디지털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PLC 내부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변환하는 종류는 0에서 16,000 또는 마이너스 8,000에서 8,000 또는 정규값 또는 0에서 10,000 이렇게 네 가지 값의 종류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0에서 16,000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0 아니면 나는 정규값 아니면 나는 백분율 이렇게 바꾸겠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다시 그 앞 페이지로 오셔서 이렇게 디지털 값의 범위가 있게 되겠는데 자, 그 중에서 297페이지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좀 잘못했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0에서 4,000으로 변환하는 걸로 되어 있죠. 0에서 4,000. 근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좀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입력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볼트에서 5볼트 범위로 들어올 때, 이 X축이 입력이에요. X축이 입력. 1볼트에서 5볼트의 범위로 들어올 때, Y축이 디지털 값이죠. 디지털 값은 0에서 여기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6,000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6,000.
16,000이면 우리가 2의 14승이 얼마죠? 2의 14승.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예요? 2의 14승. 2의 14승 한번 두드려볼까요? 16,000이라는 값 때문에 그래요.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 말고 공학용을 선택하셔서 2의 14승. 그러면 16384가 나오네요. 16384. 16384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분해능이 14비트 분해능이에요. 14비트. 14비트면 지금 말한 대로 0에서 16,383까지예요. 16,384까지. 근데 분해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0에서 16,384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 384를 뺀 거예요. 빼가지고 16,000으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16,000으로. 그러면은 384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384를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입력이 1V보다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 5V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384를 나누기 2를 해서 2는 2, 298, 2는 1. 그래서 191씩 여기다가 이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자 1V가 들어오면은 0이고 5V가 들어오면은 16,000이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식이 요 변환식이에요. 변환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5V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5V보다 더 들어왔을 때는 16,000보다 조금 더 나갈 거고 1V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은 0보다 더 밑에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2인가? 그렇고 여기가 플러스 16,191까지 변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금 수정을 좀 제가 한 걸로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PLC AD 모듈은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직선식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우리 교재에서 보면 확대해서 보시면은 얘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계단파가 되는 거죠. 계단파. 그래서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이런 계단파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3V가 들어왔을 때 입력이 3V일 때는 우리 여기 입력이 3V일 때는 디지털 값이 얼마죠? 이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8,000이 되겠죠? 8,000. 그래프가 8,000이야. 그러면 여기에 8,001이면 얼마일까요? 8,001. 8,001 때 요 값은 얼마예요? 8,001. 디지털 값 하나가 변할 때 들어오는 값의 범위가 얼마냐면 분해능이 1에서 5V가 들어올 때는 0.25mV가 돼요. 0.25mV. 그러면 0.25mV가 분해능이에요. 그러면 요때가 8,0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서 요때가 8,001인데 요때 입력 전압이 얼마냐면 이게 3.00 3.0025V가 이렇게 되겠네요. 3.00025V
3.00025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V일 때는 디지털 값이 8점, 3.00025V가 들어올 때는 디지털 값이 800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중간값, 이 중간값에 대해서는 얘가 디지털 값은 계속 8000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하고 요 사이의 값의 범위가 0.25mV 그 사이가 되는 거죠. 0.25. 그래서 요 0.25mV를 우리가 이거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능.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0.25mV보다 더 작은 값에 대해서는 변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25mV보다 커야지만 변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 분해능이라고 해요. 최대 분해능.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규격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아날로그 모듈에서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분해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해능, 그 다음에 변환 속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분해능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 아까 입력 종류가 1에서 5V일 때 0.25mV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 0.25mV라는 게 분해능이에요. 그러면 그 값보다 작은 것은 디지털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0.25mV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최대 분해능.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전류 모델은 또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전류가 들어왔을 때는 이 동영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4에서 20mA가 들어왔을 때 여기 0에서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160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4에서 20mA가 들어올 때에 우리 아날로그 입력 모듈의 최대 분해능은 얼마인가요? 4에서 20mA일 때는 만약에 전류가 4에서 20mA가 들어올 때의 분해능은 1마이크로암페어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1마이크로암페어. 그 디지털 값 하나가 바뀌는데 1마이크로암페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계측기 수준이에요. 이 디지털 변환기가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환 특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에 아날로그 입력 모듈 종류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변환 범위가 있고요. 0에서 16000, 0에서 16000. 0에서 16000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비트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14비트 분해능. 14비트 분해능이라고 해서 0에서 16000. 그래서 이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밀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14비트를 썼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면 비절연이라는 말이 있죠. 비절연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모듈 형명에 보면 XGF AD4S 뒤에 S자가 붙은 거, 뒤에 S자가 붙은 것들은 보면은 절연이라는 말이 있죠. 절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비절연 모듈을 썼을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에 간섭을 줄 수가 있어요.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채널 1번하고 2번이 연속해서 연결을 했는데 1번 값이 막 올라가는데 2번 값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2번 값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채널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쓰고 있다 이 뜻이에요. 채널간 비절연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비절연 제품을 쓸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절연 제품을 쓰셔야 돼요. 절연 제품은 PLC 모듈 자체가 채널 간에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얘기하면 AV8A는 그 안에 AD 컨버터라는 칩이 있는데 칩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절연이라는 것은 그 채널의 입력 개수만큼 컨버터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연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XGF-AH6A라는 제품도 있네요. 이 H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이브리드라는 뜻으로 해서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이 같이 들어있는 거. 입력 출력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명칭 299페이지에 보시면 AV8A하고 AC8A 두 개의 모듈이 있고 또 단자대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AV8A나 똑같아요. 네, 단자대 명칭 똑같고 채널 0번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채널 7번까지 해서 8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범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런 LED가 거기 하나 있는데 런 LED는 정상적이면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전멸을 하는 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고요. 아예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5V가 단선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모듈들은 다 베이스에 장착할 때 베이스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원선이 끊어지면 이제 아예 끊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이거는 AC4H라 그래서 이거는 AC4H는 하트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트 통신이라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는데 아날로그 값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 통신 개념을 통해서 그 센서의 상태 정보까지 읽어오는 그런 특별한 하트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하트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아날로그 입력 모듈도 하트 통신이 가능한 AC4H를 쓰셔야 돼요. AC4H가 하트 통신이라는 보호를 했는데 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절연형 모듈들 좀 있고요. 301페이지에 나오네요. 이제 정상적인 이게 이제 나오고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입력에서는 옵셋 값하고 개인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옵셋하고 개인 값. 그래서 입력이 최저로 들어왔을 때의 디지털 값이 옵셋 값이라고 하고 입력 최대 값이 들어왔을 때의 디지털 값을 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옵셋 개인.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옵셋과 개인을 이은 직선이 그 직선식이 변환 특성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만약에 이쪽 아날로그 쪽을 보내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5V를 보냈어요. 5V. 자 5V를 보냈는데 실제로 아날로그 입력 모듈에서는 5V를 받을 수도 있지만 4.95V를 받을 수도 있고 5.05V를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발신기에서는 5V를 보냈지만 내가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V를 측정하면 좋겠지만 측정해 보니까 5V가 아니고 다른 값이에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5V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발신기하고 수신기하고의 옵셋과 개인의 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셋과 개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센서들이 있고
그런 기능이 없는 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LS 거에는 LS 입력에서는 옵셋 게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거는 바꿀 수가 없고 만약에 발신기 쪽에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옵셋 게인이라는 것이 항상 수신기하고 송신기의 아날로그 입장에서는 디지털에서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잖아요. 그죠? 0과 1이 틀리면 당연히 안 되는데 아날로그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오차. 그래서 아날로그에서는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정확도라는 걸 표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밀도라는 말로 표시를 합니다. 정밀도. 얼마만큼 정밀하게 발신기의 전압을 받아들이느냐 해서 정밀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정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겠죠. 아무튼 그런 옵셋 게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보고요. 그 밑에 전화 그림은 이제 전류값일 때의 옵셋 게인을 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02페이지에는 이제 배선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 배선을 보면 맨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XGF A28A의 요 케이블을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1번 케이블에 1번이라고 적혀 있고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심 트위스트 쉴드선을 사용해라 이런 말이 있죠. 쉴드선. 우리 보통 DIDO 연결하는 선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아날로그도 그 DIDO 연결하는 선으로 아날로그 입출력도 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지털 변화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배선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심 트위스트 쉴드선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선씩 따로따로 배선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여기 키트에도 한꺼번에 배선이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키트니까 그렇게 배선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채널마다 두 선짜리 쉴드선을 써주셔야 된다. 우리 통신선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날로그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배선하신 거 보면 센서 쪽에 플러스는 우리 입력 쪽에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우리 여기 키트에 보시면 요 밑에 볼륨이 하나 있죠. 볼륨. 요 볼륨이 지금 볼륨을 한번 돌려보실래요? 볼륨. 그 볼륨을 좌우로 돌려보시면 그 바로 위에 메타기가 있죠.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메타기에 전압값이 바뀌나요? 0에서 최소로 하면 0이고 최대로 하면 얼마인가요? 최대로 볼륨을 돌리면 얼마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리면 10V가 나오나요? 네. 근데 정확히 10V예요? 정확히 10V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이게 실제로는 내가 변화는 10V라고 해서 넣지만 표시는 저 같은 경우는 10.08V가 나오네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씩 틀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볼륨에서 보내는 전압하고 이 메타기에서 표시되는 옵셋 게인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압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0V일 때는 정확히 0이 나오나요? 0V일 때도 정확히 0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0.13V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옵셋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전압이 지금 여기 PLC 입력 모듈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디지털 값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